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베인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쏟아내고 따져 물으셨나요? 아니면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넘기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것은 당신의 침묵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닫고 바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일 때가 많죠. 매일 얼굴을 보는 가족, 가장 친한 친구,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 그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릅니다. 기대했기에 더 섭섭하고 믿었기에 배신감은 더 큽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상처를 준 상대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끙끙 앓다가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길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더 나아가 관계를 현명하게 재정립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도된 침묵과 나를 향한 집중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모든 말과 행동을 멈추고 거리를 두어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어떤 변명도, 하소연도, 분노의 표출도 멈추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입을 닫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고 당장이라도 붙잡고 따지고 싶겠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감정이 가장 날뛰는 위험한 때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항해를 나서는 어리석은 선장은 없습니다. 먼저 항구에 닻을 내리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다면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잠시 산책을 하거나 다른 방으로 가거나 잠시 연락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의 용암으로부터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긴급 대피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쏟아내는 말은 99%가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기는 독이 될 뿐입니다. 둘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차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확히 무엇일까? 화인가, 슬픔인가, 억울함인가, 배신감인가, 서운함인가? 감정의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괴물의 형체를 어렴풋이나마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셋째, 왜라는 질문을 상대가 아닌 나에게 던져보세요. 우리는 보통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왜 그런 행동을 했어라며 상대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질문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려보십시오. 나는 왜 이 말에 이렇게까지 아팠을까? 나는 왜 이 행동에 이토록 섭섭함을 느꼈을까? 이 질문은 우리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말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찔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처의 뿌리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대는 그저 나의 아픈 곳을 우연히 눌렀을 뿐, 상처의 진짜 원인은 내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리두기의 시간은 결코 도망이 아닙니다.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지키고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한 가장 용기 있고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대를 거두고 각자의 경계를 인정하라.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크게 상처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가장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사랑하는 사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 당연하게 여겼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상처는 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와 나는 별개의 우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그에게는 아닐 수 있고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그에게는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일 뿐입니다. 이 대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많은 섭섭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라는 원망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째, 상대에게 역할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 헌신적인 배우자, 의리 있는 친구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그 틀에 맞춰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역할의 틀에서 해방시켜주고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의 실수에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나와 너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경계가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명분 아래 무례한 조언을 하거나 나의 사적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기도 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이제는 나의 경계를 분명히 알려야 할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싶어. 그런 말은 나에게 상처가 돼.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건강한 경계 설정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며 더 오래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내 영역을 지키는 동시에 나 역시 상대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핵심, 나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라.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를 준 사람이 직접 사과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 번 상처받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 상처받은 나를 돌보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 상처받은 내 마음을 온전히 공감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때 정말 아팠겠다. 그런 말을 들었으니 섭섭한 게 당연하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고 보듬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울지 마. 라고 다그치는 대신 많이 아팠지? 라고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부모가 되어주세요. 둘째, 내가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세요. 슬픔에 잠식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선물해야 합니다. 좋아하던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의 오감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상처에 고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를 잊기 위한 도피가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 상처를 밀어내고 스스로 치유할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셋째, 관계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상처를 통해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번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중한 관계라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의 사건은 그저 아픈 기억이 아니라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거두고 오롯이 나를 돌보는데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상처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침묵 이후 현명하게 입을 여는 법. 충분한 침묵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다시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 우리는 현명하게 말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로 대화하세요. 상대를 비난하는 너 전달법은 대화를 파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마치 내 노력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섭섭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풀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평화로운 초대입니다. 둘째, 원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요구하세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명령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봐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처럼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을 때 더 잘 받아들입니다. 셋째, 완벽한 해결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말을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목적은 상대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경계를 알리며 관계 개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가 나의 역할입니다. 그 이후의 반응은 온전히 상대의 몫입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관계를 성찰하며 더 나은 소통을 준비하는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침묵의 시간을 거친 당신의 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진심을 담게 될 것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는 삶의 지혜.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가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삶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섣불리 입을 열어 관계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도 마십시오. 우선 입을 닫고 고요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상처는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성장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연의 이야기가 당신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과 용기 있는 성찰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연을 응원해 주세요.